리얼미터 모시겠습니다. 교사실장으로서 최근에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이. 왜냐면 이상한 현상들을 계속 목격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렴풋이 이상하게 느끼는 것을 이 양반은 이게 뭐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막 펄펄 뛰고 있지만 오늘은 순화된 말로 하겠죠. 오늘 직함 떼고 얘기해요, 그냥 편하게. 다 컷해줄 거죠? 그러니까 선거를 오랫동안 들여다보니 선거를 드러내는 지표가 여론조사밖에 없으니 여론조사의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는가 최근에 몇 년간 주워 들은 게 있단 말이에요. 주워 들은 게. 예? 뭐 그러니까 2010년인가요? 대략 그 전통적인 여론조사 방식이 빠개진 게 그렇죠? 2010년에 소위 이제 전화번호 보고 그때 했었거든요. 지방선거 때 박살났죠, 네. 그때. 전화번호 서울시장. KT 등재, 소위 말해서 원시적인 방법. 그때는 휴대폰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KT에 등재된. 근데 시대는 휴대폰 시대로 넘어갔는데 방식은 옛날 집전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론조사 지표와 실제 엄청난 격차가 있었어요, 그때. 그 이후로 사살 좀 깔고 여론조사 기관들이 개발한 여론조사 기법이 엄청 많거든요. 보정 방법도 많고, 야, KT 등재. 이게 전화번호로 한 말이에요. 근데 여하간 그 집전화 방식은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 버렸거든요. 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 위에 많은 기법이 나왔어. 개발해 가고 있고, 그러면서 그걸 정교히 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 방식이라든가 아예 쓰지 않는 폐기된, 혹은 뭐 표본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방식, 문제가 있는 걸 아는데 스스로 여론조사 기관이면 그냥 내버리는 거야. 그게 실력이냐? 예전에 계속 물었던 거 있잖아. 총선 때. 실력이냐? 의도냐? 이거는 저는 의도라고 보지만 입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락을 깔고 자 봅시다. 지금 5주차까지가 지난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4일, 어제 일간입니다. 어제 일간이라는 것은 월요일 날 하고, 어제죠. 어제 500명씩 조사에 1000명으로 집계를 냈다는 건데요. 안철수 후보가 많이 올랐습니다. 30%. 예, 보시면은, 이미 안희정, 이재명, 김진태, 전 의장 같은 경우는 낙선해서 지지층이 빠졌죠, 요번 주에는. 네. 근데 지난주까지 유지했던 이들 합이 28.6%입니다. 어떻게 갔냐 보니까 문재인 후보한테 7.5% 갔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한테 12.8% 갔고요. 홍준표 후보는 2.8% 가긴 했지만은 여기 보시죠. 10.3% 크게 변화가 없어요. 김진태조차 다 흡수하지 못한 거예요. 홍준표는. 맞습니다. 이들 지지층들이 1.78배를 안철수 후보가 가져갔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아주 이렇게 이거만 보면 명쾌해지잖아요. 네네. 김진태를 지지했던 표 중에도 안철수한테 간 게 있는 거예요. 문재인한테 간 게 왜냐면 이건 너무 분명한 사수잖아요, 지금. 안희정을 지지하든 이재명을 지지하든 김진태를 지지하든 손학규를 지지하든 이 표들이 어떻게 나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김진태를 지지하는 표는 홍준표한테 가야 될 거 아니야. 안 갔다고. 그 표가 간 거야. 근데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다들. 안철수 캠프에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여기서 일로 넘어간 소위 말해서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표심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몰래 지지하는 거죠. 몰래. 일베 게시판 같은 데 가끔 나와요. 거기 보면. 야, 문재인보단 차라리 안철수가 차라리 낫지 않냐? 어차피 지금 홍준표 안 될 것 같은데? 많아, 거기에. 거기 이게 표심으로 나온 거예요, 숫자로. 실제. 그리고 조금 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 12.1%가 약 6대1 비율로 안철수 후보 쪽에 다 쏠렸습니다. 그거를 쏠리게 하는데 그런 1대1 여론조사가 기여한 거예요. 나는 굉장히 정교하게 타이밍을 잘 맞춘 좋은 기획이다. 저쪽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표가 빠져나갈 타이밍에 딱 맞춰서 걸어가서 1대1 프레임으로 네. 계속 돌려대니까 네. 원래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빠져나간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타이밍에 맞춰서 나온 거예요. 안희정을 떠난 표들은 일로 오라고 엄청나게 펌프질을 해준 거죠. 그러면 기획이라는 얘기네. 기획이죠. 근데 그건 안철수 후보 혼자 할 수 있는 기획이 아니야. 그런 힘이 없어. 그쪽 국민의당에는. 그거는 안철수라는 툴을 이용하여
이 판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은 이 보수 기획자들이 야, 이거 홍준표 안 되겠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서로 홍준표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 전에 문재인이 꺾어질 수 있다는 그 시그널을 머릿속에 박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수겸장인 셈도 있죠. 그러다 정 안 되면 안철수로 가는 거고, 혹여라도 아니면 그런 가능성 낮지만 홍준표로 갈아타는 거고. 전국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는데, 문 후보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정말로 크긴 하지만, 문 후보 기울기도 상당히 크거든요. 문 후보도 올랐고, 이제, 안철수 후보 얘기만 하면 전국적으로 다 크게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금방 이용재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호남하고 충청권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뒤집혔어요. 안희정 쪽에서 많이 온 거죠. 네. 그리고, 진보층 같은 경우는 60%대 후반을 문 후보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중도층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런 그 후보가 확정되기 이전에 같은 경우는 문 후보가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초박빙 적점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어떤 조사 같은 경우는 안 후보 쪽으로 중도층에서 역전됐습니다. 중도층이 왜 중요하냐면은 보통 너 이념 성향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중도층이 한 40%가 되고 요즘에 진보층이 한 27, 8% 그리고 보수층이 한 20% 초반대거든요. 그 중도층의 그 포션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쪽에서 누가 가져가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변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상 지난주까지는 보수층에서는 홍 지사가 1등을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는 소개가 안 되는데 오늘 우리 주중 집계를 내보니까 30 몇 프로 둘 다 비슷한데 안 후보가 보수층에서도 1위로 올라서서 처음입니다. 그게 이 1대1 구도를 계속 외쳐댄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될 놈을 문재인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될 놈을 밀어줘. 라는 1대1은 실제로 벌어지진 않아요. 그건 모두가 다 알아요. 하지만 사표 방지 심리에다가 꽂는 그 망치가 바로 1대1 여론조사 수치예요. 아, 이거 내가 지금 홍준표, 유승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안 되겠구나, 이거. 사표 방지 심리를 위해 1대1 지표를 계속 발표하는 거야. 무의미한데.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보도하고 있는 그 진보 매체는 자신은 바보라고 생각해요. 그 도와주는 거거든. 그런데 물결이 이렇게 오면 큰 흐름이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분석하고 큰 흐름을 보지 않으니까 1대1 양자구도 계속 그 발표하거든요. 저 도와주는 거거든. 보수의 사표 심리를 그 자극하는 강력한 도구죠, 그게 1대1. 홍준표 지사의 숫자에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해드렸는데 저하고 좀 생각이 비슷했는데 15% 선을 홍준표 그 후보가 다음 주 늦어도 후보 등록 직후까지 끌어올리느냐 아니면 끌어올리지 못하고 10% 선에 머무르느냐가 정말로 이렇게 국민의당에서 얘기하는 그 문안 양강구도로 가는지 안 가는지 심리적 양자구도, 심리적 양자구도. 후보는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저기서 표로 보면 15가 되면 저기가 25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층이 아까 제가 1등으로 올랐었다고 그랬죠. 그 말은 바로 제로섬 게임에 대해서 5% 올라간다는 것은 여기서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 문 후보 같은 경우 지지층이 워낙 단단합니다. 여기서 안 움직여요. 네. 거의. 그냥 이 수준으로 거의 계속 간다고 보면 돼요. 조금씩 조금 올라가고 조금 내려가고. 네. 여기는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은 안철수에게 몰아준 거죠. 보수 표심. 이게 삼자고 양자 많이 요즘 논란이 되죠. 양자 리얼미트 버전입니다. 삼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하고 어제까지 비교를 해봤더니 문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횡보라고 볼 수 있고요. 보시면은 또 그 홍보 같은 경우도 별 변화가 없어요. 근데 안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잘 보시면은 요게 뭐냐면은 유보층입니다. 태도를 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15.7% 있다가 요번주에 들어오니까 9.6% 줄었어요. 거의 데칼코마니죠. 중간에 딱 접으면은 거의 비슷해집니다. 이용주 의원 분석이 합리성이 있네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근데 그것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 15.7%가 누구냐라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민주당 아까 후보 확정당에서 확정되기 전에 살아있었던 사람의 가장 지지율이 많은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이재명하고 안희정이었습니다. 그 안희정 두 분의 이때 유보총으로 있다가 넘어서면서 주말 지나면서 줄어들었는데 안철수 후보로 갔다는 거죠. 여기 소위 말해서 안희정 도지사를 지지하고 있다가 내가 계속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지지할 것인가 망설이는 층. 네. 이게 보수층은 아니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극우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소위 중도층에 가깝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그 상승폭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아까 다자에서 그 정도의 상승폭이라고 한다면은 안 지사의 지지층은 거의 대다수로 갔고, 예전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만약에 탈락했을 때 어디로 지지층 갈 것인가 했을 때 대부분이 문 후보로 갔는데, 사실상 그때 분석한 것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여기서는 오늘 따로 조사를 해서 긴급 조사로 해서 매경하고 해서 오늘 저녁에 MBN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때 그 조사에서 분석을 해보니 이재명 지지층이 4대3으로 문, 안 이렇게 갔던 거죠. 희한하네. 상당히 많이 간 거예요. 그거는 이재명 지지층이. 이런 거죠. 안철수로도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정권 교체가 되면 되는 거 아닌가? 맘상한 사람들. 그렇죠. 마음 상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왜냐면 이 포탈도 제가 보기엔 포탈이 제일 악랄해요, 지금. 포탈을 컨트롤하는 게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종이신문과 보수 방송과 포탈의 삼각동맹을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전에 종이신문만 있을 때는 종이신문이 가지고 있는 부수에 한 개 맺혀 있었다면 그 종이신문이 종표를 통해서 버티는 그 확장성을 가졌잖아요. 힘을. 그것도 한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포탈이 붙으니까 완성이 돼, 이 구도가. 그래서 짧은 단기간 내에 이만큼을 만들어냈어요. 어쩌면 밖에서 문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구도가 아닌가 싶고요. 양자로 넘어가면은 지금 양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뭐 지난주 동아일보 조사, 뭐 내일신문 조사, 그리고 쿠키뉴스 조사, 오늘 저녁에는 6시 반 40분인가요? YTN에서도 발표가 됐는데 거의 대부분이 양자 대결에서 안 후보가 문 후보를 앞서는 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리얼미터는 왜 이럴지 모르겠어요. 리얼미터는 아무리 조사를 해도 우리는 왜 안 앞서지? 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어제 조사입니다, 전부 다. 39.1%, 문재인 후보가 47.4%로, 오차범위가 지금 6.6%거든요. 살짝 좀 더 멀리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되는 상황이죠. 요즘 발표되는 건 여기가 안철수, 여기가 문재인으로 많이 발표되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저도 리얼미터는 양자 조사를 안 했어요. 뭐 양자 안 될 건데 뭐 이렇게 해보라고 해보라고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돌려도 안 나오는 거야.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셔야지. 이 정말 여론조사라는 게 되게 쉬운 겁니다. 아주 쉬운 ABC를 따르면은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양공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관역이 어떤 A 후보의 실제 지지율하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가장 좋은 조사죠. 관역을 맞췄잖아요. 그리고 여러 번 쏴도 한 곳에 다 밀집되어 있잖아요. 이게 가장 좋은 조사 기관이고 조사 결과입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정밀하게 상당히 뭉쳐져 있어요. 근데 A 후보의 지지율과는 거리가 있게 편향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도가 없는 조사이거든요. 이거는 A 후보의 지지율에 되게 근접해 있고 정확성이 있어요. 근데 정밀하지가 않아요. 여기저기 남발이에요. 이거는 얘기할 것도 없고, A 조사 기관이 돼야 되고 B가 되면 안 되는데, 지금 B를 지금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B 케이스의 조사가 많이 발표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거죠. A가 되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골고루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4,200만 유권자가 누구나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아주 골고루, 성이나 연령이나 지역이나 그리고 선거조사이니까 정치 성향까지도
보수, 중도, 진보 되게 골고루 아주 헛불어 가지고 아주 뿌리면 아주 예 그냥 골고루 흩어지게 말이 그렇게 생각이 조사를 안 나. 해야 된다는 거죠. 골고루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한쪽 네. 치우치지 않게.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예. 그래서 골고루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골고루 응답을 받는 것은 유무선 비율이 되게 중요해요. 유선이라는 것은 집전하죠. 요즘에 그 3대 직군이 뭔지 아세요? 사무직하고 그리고 자영업하고 가정주부예요.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집에 있으면 유선전화도 다 잘 대표가 되겠죠. 근데 자영업 그리고 사무실에 계시는 사무직원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집으로 돌려봐도 전화를 못 받아요. 무선을 사용해야 돼요. 연령대도 중요하죠. 맞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집에서 집전화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령대도 걸리는 거죠. 만약에 유선으로만 사용하게 되면 가장 많은 직군인 사무직은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20대 중반부터 약 50대 중반까지도 배제가 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편향된 설문 설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돼요. 그 질문이 담고 있는 그때 내용이 어떤 상황을 전제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조금 어렵더라도 질문 안에 그 상황을 전제하는 그 상황을 담은 것이 들어가야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지요. 이게 바로 양자예요. 만약에 양자 질문을 한다고 치면 문재인을 지지하십니까? 안철수를 지지하십니까? 네. 이렇게 물어서는 안 돼요. 국민의당에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양자가 되려면 자유한국당 혹은 바른정당과 단일화를 하거나 후보가 포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전제 없이 물어봐서는 실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리얼미터 문항입니다. 이 양자입니다. 되게 글이 많죠. 비용도 많이 들어요. 이렇게 읽어주려면은. 근데 양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후보 단일화나 또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의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양자는 불가능합니다. 즉, 양자 가상 대결의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후보 단일화의 상황 전개를 어떤 방식으로든 질문에 넣어줘야지 제대로 된 조사가 그렇죠.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아직 벌어지진 않았지만 머릿속에 네. 그러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은 물어봐야 되는 거지. 다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개의 설문지를 제가 다 봤어요. 그리고 올 YTN 것만 못 봤는데 내일 공개가 돼서 봐야 나머지는 금방 아까 김청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문재인하고 안철수가 둘이 붙는다면 너 누구 찍을래? 그냥 이거예요. 양자 가상구도를 전제하는 그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반문의 정서가 얼마나 되느냐, 네. 비토 정서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조사예요. 그런 조사에서 안철수의 수치는 문재인에 대한 비호감도 수치와 거의 유사하거나 비슷하겠네요. 많이 좁혀지긴 했어요. 정말로 강세이긴 합니다. 안 후보가. 근데도 벌어져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요즘에는 한 요 며칠 사이는 거의 다 뒤집히게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금방 조금 말씀드렸는데 특히 호남을 예를 들자고 한다면은 호남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 열망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리고 초록의 동색이라고 기본적으로 국민의당하고 민주당을 하나의 자기 식구로 생각을 해요.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무지하게 싫어해요. 그래서 둘이 자유한국당하고 새누리당, 국민의당하고 합친다고 하면은, 그냥 떨어져 나와서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갈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여러 가지 금방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짧은 전화조사 과정에서 이름만 불러주면 이게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연대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전화조사가 되게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든 싫든 간에 그래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누르는 거죠.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안 누르는 거죠. 보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말하면. 예. 요거는 설문지가 똑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름만 불러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앞에 네가 절대로 투표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나 물어줬어요. 한번 그리고 물어주고. 그 다음에 양자를
비롯해서 모든 가상대결의 지지조사를 쫙 연결시켰어요. 뭐냐면 앞에서 특정한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응답을 하면 그 편견이 다음 응답에도 유지가 됩니다. 이게 R 조사기관이 의도를 했는지 D 일부가 조사를 의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그런 설문 구성이었던 것 같고요. N신문과 T조사기관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됐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게 첫 번째로 나온 법적으로 내일신문과 대응을 한다고 그러고요. 지금 이제 사례 4, 5가 지금 6.0, 8.3으로 많이 좁혀지긴 했지만 그래도 문우세인데 N신문 T조사관은 7.2% 오차범위 밖이에요. 안 후보가 앞섰던 거죠. 7.2%를 앞선 거죠. 이 조사 같은 경우는 유선 등재 전화번호부에만 내가 말했잖아요. 있는 7년 전에 없어진 방식. 네. 근데 유선 등재로 40%를 했었고요. 무선이긴 하지만 패널이라고 있어요. 패널 회사가 있어요. 인터넷 방식. 예. 패널 회사에 어떤 이제 응답을 해주고 나면 이제 보상을 받는, 그래서 패널로 가입하고 응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60%를 조사를 했어요. 가장 보수적인 집단을 썼다는 거. 가장 보수적인 집단. 무엇보다도 이 조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작위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집전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40%는. 그런 방식을 이제 쓰지 않아요. 휴대폰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60%는 인터넷 방식이에요. 링크가 와. 그리고 클릭해서 들어가. 그럼 상품을 줘요. 아니 그 패널을 미리 자기가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사람들의 패널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표본이 무작위로 아무나라는 조건에서 제약이 생기는 거죠. 물론 이것도 잘 설계하면, 아주 잘 설계하면 네. 근접한 방향이 될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모든 패널이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패널 수가 되게 일부예요. 근데 패널이 한 몇백만 돼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 패널의 특성 자체가 일반 유권자의 특성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쪽 N신문 T조사기관에서 썼던 60%, 600명의 패널 응답자들의 기본적인 폴 자체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 표본의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 어디라고 콕 집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사례 세 개 중에 의도성이 엿보이는, 우리가 말씀 어떻게 보면 좀 악질적인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있는데 다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시간이 쫓겨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머리 쓰네. 네, 그런 세 개 다 그렇다고 하면 명백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악의적인 게 있다는 것까지 말할 수 있는 거죠? 셋 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는 거지? 예. 솔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그냥 숫자만 보시면 안 돼요. 정말 그래요. 어떻게 조사했는지. 이 종합 설계를 타이밍에 맞춰서 딱 적절하게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전폭적인 종편의 지원 사격. 소개를 안 드렸는데 오늘 이제 MBN에 발표된 조사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를 찍었던, 그리고 문재인을 찍었던 분들한테 장점이 뭐냐를 물었더니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1위 이유가 뭐냐 하면 신뢰성과 도덕성, 이 1위가 나왔고요. 문재인 후보는 적폐청산과 개혁이 1위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신뢰성과 도덕성이 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어요. 각종 공세라든지 언론에 나오는 보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오늘 결과에 반영이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이 지난 4년간 종편으로부터 공격받고 보수 매체로 공격받은 건 단 한 가지거든요. 문재인은 믿을 수 없다. 문재인은 거짓말한다. 문재인은 말을 바꾼다. 거꾸로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문재인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끌리는 부분들. 이 사람은 사기치지 않는다.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단순하지만 사람이 거짓말 안 하는 거 아니야. 이걸 장점으로 치고 있는데 정반대로 그게 공격 포인트에 믿을 수 없다. 항상. 리얼미터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마음고생 많았는데 오늘 하루로 확 회복하겠는데요? 왜요? 이거 뭔가 제대로 된 결과를 보여줬으니까.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반기문 총장이 사퇴를 안 했을 때 한동안 문 후보가 우리만 낮게 나왔어요.
되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또 다른 세력들한테 욕을 먹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떤 때는 여당에, 어떤 때는 야당에, 또 어떤 때는 야당 중에서 또 다른 당에게. 저는 이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조사 잘하고 있다. 저도 로열미터를 자꾸 부르는 이유는 여기는 데이터가 매일매일 쌓여서 자기들이 실수했을 때 금방 깨닫거든요. 네. 흐름을, 우리가 설계를 잘못했구나. 매일매일 비교할 대상이 있으니까요. 네.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죠. 실력이 모자라서 안 나온 건 어쩔 수 없지만 사기는 안 친다. 그래서 내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 자신의 그 명분을 가지고서 해석하게 되는데, 이런 결과는 어느 쪽에도 쏠리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제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이때까지 한 번도 의도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의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의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를 얘기하게 되는 건데. 너무나 명백해서? 예. 그 보자마자 어떤 반응이었어요? 조금 이제 경악스러웠죠. 아니, 왜냐하면 이게 정치사회 여론조사를 하면 앞에서 타이틀을 제가 ABC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누구나가 다 그냥 다 공유하는 부분인데 이 기회를 안 지켰으면 그야말로 이제 김청수님이 그냥 의심하듯, 이거 뭐 의도가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곳은 사기죠, 한 곳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기.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왜냐면 이건 너무 분명한 사수잖아요, 지금. 안희정을 지지하든, 이재명을 지지하든, 김진태를 지지하든, 손학규를 지지하든 이 표들이 어떻게 나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김진태를 지지하는 표는 홍준표한테 가야 될 거 아니야. 안 갔다고. 그 표가 한 거야. 근데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다들. 안철수 캠프에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여기서 일로 넘어간 소위 말해서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표심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몰래 지지하는 거죠. 몰래. 일베 게시판 같은 데 가끔 나와요. 거기 가보면. 야, 문재인보단 차라리 안철수가 차라리 낫지 않냐? 어차피 지금 홍준표 안 될 것 같은데? 많아, 거기에. 거기, 이게 표심으로 나온 거예요, 숫자로, 실제. 그리고 조금 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 12.1%가 약 6대1 비율로 안철수, 후보 쪽에 다 쏠렸습니다. 그거를 쏠리게 하는데, 그런 1대1 여론조사가 기여한 거예요. 나는 굉장히 정교하게 타이밍을 잘 맞춘 좋은 기획이다. 저쪽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표가 빠져나갈 타이밍에 딱 맞춰서 걸어가서 1대1 프레임으로 네. 계속 돌려대니까 네. 원래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빠져나간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타이밍에 맞춰서 나온 거예요. 안희정을 떠난 표들은 일로 오라고 엄청나게 펌프질을 해준 거죠. 그러면 기획이라는 얘기네. 기획이죠. 근데 그건 안철수 후보 혼자 할 수 있는 기획이 아니야. 그런 힘이 없어. 그쪽 국민의당에는. 그거는 안철수라는 툴을 이용하여 이 판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은 이 보수 기획자들이, 야, 이거 홍준표 안 되겠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서로 홍준표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 전에 문재인이 꺾어질 수 있다는 그 시그널을 머릿속에 박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수겸자인 셈도 있죠. 그러다 정 안 되면 안철수로 가는 거고, 혹여라도 아니면 그런 가능성 낮지만 홍준표로 갈아타는 거고. 전국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는데, 문 후보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정말로 크긴 하지만 문 후보 기울기도 상당히 크거든요. 문 후보도 올랐고 이제 안철수 후보 얘기만 하면 전국적으로 다 크게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금방 이용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호남하고 충청권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뒤집혔어요. 안희정 쪽에서 많이 온 거죠. 네. 그리고 진보층 같은 경우는 60%대 후반을 문 후보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중도층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런 그 후보가 확정되기 이전에 같은 경우는 문 후보가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초박빙 적점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어떤 조사 같은 경우는 안 후보 쪽으로 중도층에서 역전됐습니다. 중도층이 왜 중요하냐면은 보통 너 이념 성향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중도층이 한 40%가 되고 요즘에 진보층이 한 27, 8% 그리고 보수층이 한 20% 초반대거든요. 그 중도층의 그 포션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쪽 리얼미터 모시겠습니다. 조사 실정으로서 최근에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이. 왜냐면 이상한 현상들을 계속 목격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렴풋이 이상하게 느끼는 것을 이 양반은 이게 뭐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막 펄펄 뛰고 있지만 오늘은 순화된 말로 하겠죠. 오늘 직함 떼고 얘기해요, 그냥 편하게. 다 컷해 줄 거죠? 그러니까 선거를 오랫동안 들여다보니 선거를 드러내는 지표가 여론조사밖에 없으니 여론조사의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는가 최근에 몇 년간 주워 들은 게 있단 말이에요. 주워 들은 게. 예? 뭐 표본 그러니까 2010년인가요? 대략 그 전통적인 여론조사 방식이 빠개진 게 그렇죠? 2010년에 소위 이제 전화번호부 보고 그때 했었거든요. 지방선거 때 박살났죠, 네. 그때. 전화번호 서울시장. KT 등재 소위 말해서 이 원시적인 방법. 그때는 휴대폰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KT에 등재된 근데 시대는 휴대폰 시대로 넘어갔는데 방식은 옛날 집전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론조사 지표와 실제 엄청난 격차가 있었어요 그때. 그 이후로 사살 좀 깔고 여론조사 기관들이 개발한 여론조사 기법이 엄청 많거든요. 보정 방법도 많고 야 KT 등재 이게 전화번호로 한 말이에요. 근데 여하간 그 집전화 방식은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 버렸거든요. 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 위에 많은 기법이 나왔어. 개발해. 그래서 누가 가져가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변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상 지난주까지는 보수층에서는 홍 지사가 1등을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는 소개가 안 되는데 오늘 우리 주중 집계를 내보니까 30 몇 프로 둘 다 비슷한데 안 후보가 보수층에서도 1위로 올라서서 처음입니다. 그게 이 1대1 구도를 계속 외쳐댄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될 놈을 문재인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될 놈을 밀어줘. 라는 1대1은 실제로 벌어지진 않아요. 그건 모두가 다 알아요. 하지만 사표 방지 심리에다가 꽂는 그 망치가 바로 1대1 여론조사 수치예요. 아, 이거 내가 지금 홍준표, 유승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안 되겠구나, 이거. 사표 방지 심리를 위해 1대1 지표를 계속 발표하는 거야. 무의미한데.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보도하고 있는 그 진보 매체는 자신은 바보라고 생각해요. 그 도와주는 거거든. 그런데 물결이 이렇게 오면 큰 흐름이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분석하고 큰 흐름에 보지 않으니까 1대1 양자구도 계속 그 발표하거든요. 저 도와주는 거거든. 보수의 사표 심리를 그 자극하는 강력한 도구죠, 그게 1대1. 홍준표 지사의 숫자에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시 가고 있고 그러면서 그걸 정교히 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 방식이라든가 아예 쓰지 않는 폐기된 혹은 뭐 표본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방식 문제가 있는 걸 아는데 스스로 여론조사 기관이면 그냥 내버리는 거야. 그게 실력이냐? 예전에 계속 물었던 거 있잖아. 총선 때. 실력이냐? 의도냐? 이거는 저는 의도라고 보지만 입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락을 깔고 자 봅시다. 지금 5주차까지가 지난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4일 어제 일간입니다. 어제 일간이라는 것은 월요일 날 하고
어제죠. 어제 500명씩 조사에 1000명으로 집계를 냈다는 건데요. 안철수 후보가 많이 올랐습니다. 30%. 예, 보시면은 이미 안희정, 이재명, 김진태, 전 의장 같은 경우는 낙선해서 지지층이 빠졌죠, 요번 주에는. 네. 근데 지난주까지 유지했던 이들 합이 28.6%입니다. 어떻게 갔냐 보니까 문재인 후보한테 7.5% 갔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한테 12.8% 갔고요. 홍준표 후보는 2.8% 가긴 했지만은 여기 보시죠. 10.3% 크게 변화가 없어요. 김진태조차 다 흡수하지 못한 거예요, 홍준표는. 맞습니다. 이들 지지층들이 1.78배를 안철수 후보가 가져갔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아주 이렇게. 이거만 보면 명쾌해지잖아요. 네네. 김진태를 지지했던 표 중에도 안철수한테 간 게 있는 거예요. 문재인한테 간